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올해 들어서 40% 이상 하락했던 테슬라 주가가 최근 연일 상승하면서 연초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테슬라의 부활에 국내 2차 전지주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모처럼 투자자들을 웃게 했는데요. 반등에 나선 2차 전지주, 과연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반짝 상승으로 그치게 될까요? 2차 전지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시장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HBM의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되면서 증권가에서도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깜짝 실적과 함께 연중 최고가를 새로 쓴 삼성전자. 조만간 9만 원의 벽을 뚫고 10만 전자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상장사들의 호실적으로 당분간 증시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7월 시장 전망은 물론 실적 시즌을 맞아서 선점할 투자처 파이브스타와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태훈,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하반기 코스피의 출발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한 이후 연고점을 연일 새로 쓰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상승을 이끈 주 요인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지수 분석을 해드릴 때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릴지 몰라도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상승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역시 장세에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벌써 87,0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2,800포인트를 아주 단단하게 다져놓는 초석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과 함께 엔비디아나 빅7 종목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흐름들이 결국 우리 시장과 맞닥뜨려지면서 삼성전자의 상승, 또 빅3들의 상승 이런 것들이 우리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왜 이렇게 대조된 흐름을 이어가는 걸까요?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추이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엇갈린 행보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지난 1월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이후 빠르게 반등하면서 지난달 20일 2년여 만에 2,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에만 5%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7월에도 연중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3,000선 돌파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박스권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상승 기대감으로 3월 26일 장중 920선대까지 올랐지만 이후에는 모멘텀을 잃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추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은 1월 195조 원대에서 꾸준히 우상향해서 6월 246조 원대까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 대금은 230조 원에서 167조 원으로 급감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과연 하반기에는 키 맞추기에 나설 수 있을까요?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계속해서 파이브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무척 답답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코스닥이 힘을 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는 아마 수급 부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 전일까지 기관은 4조 2천억, 그리고 기타 법인으로 분류되는 수급 주체는 2조 5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한 번도 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내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를 보이긴 했는데 약 7천억 정도로 역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만 6조 2천억 원 가량 순매수를 보이면서 홀로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이슈는 대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원화 약세,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이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를 비롯해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지금 고금리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얘기도 좀 있는데요.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큰 규모의 자금들도 단타성 매매로만 치고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코스닥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결국 키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란 낙관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코스닥 향방과 전략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차 전지가 가야 코스닥도 간다. 외국인 순매수 2천억 원 이상 시 반등 가능하다. 2차 전지 힘 보태면 900포인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태훈 대표님은 이제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 수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투자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우리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3중 바닥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키 맞추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등 이 세 가지 업종이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에 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하반기에 좋은 성과와 주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코스닥도 어느 정도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당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순매수에 나설 때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코스닥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2월하고 4월이었죠.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시작할 때 모두 지수 낙폭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 대표님은 결국 코스닥이 상승하려면 2차 전지주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어차피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인데 이 세 가지의 섹터가 어느 것이든 움직여줘야 지수도 움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움직여지는 흐름이 나타나서 그나마 좀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그것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 움직여지는 것들이 이제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로 움직여야 되는 건 2차 전지가 움직여야 쉽게 얘기해서 조금 불쏘시개가 붙으면 거기다 부채질을 하면은 2차 전지들은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차 전지라고 다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한쪽에서 불이 떼어지면 나머지 쪽도 조금씩은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두시고요. 대신 반도체 쪽은요. 너무나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 빼고 나서는요.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자. 그다음에 다들 반도체 간다 하는데 반도체는 쉬어가자. 2차 전지는 이제 시작하자. 그다음에 바이오도 조금 더 시작을 하자. 이런 쪽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테슬라가 2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차량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올해 들어서 한때 44%까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지만 빠르게 연초 수준으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올해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인도량은 감소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테슬라가 발표했었던 수치를 좀 살펴보면요. 올해 4월에서 6월 2분기에서 생산한 수량은 41만 800여 대를 생산을 했고요. 인도한 수량은 44만 4천여 대.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월가 추정치였던 43만 9천 대를 넘어선 것이 좀 특징적으로 잡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4.8%가량 감소한 수치이긴 한데요. 지난 1분기보다 15%가량 증가했다는 점에 시장은 더 주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한 부분은 이미 시장이 좀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한 것은 시장의 예측을 좀 뛰어넘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테슬라 자체를 지금 현재 전기차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만 지금 전기차다, 테슬라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테슬라는 가장 먼저 도조칩이라는 AI 칩을 개발한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전기차 색깔이 너무 짙다 보니까 AI에 관련되어 있는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업황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받쳐주고 AI에 대한 부분이 성장성으로 작용을 한다면 더욱더 상승하면서 연초에 만들었었던 가격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호영 대표님은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올해 엔비디아에 밀리기는 했지만 테슬라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김의 최애 종목이기도 하죠. 앞으로 더 오를지 멈출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렇다 할 후속 모델을 아직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악재 취급도 받았지만 김호영 대표님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 비전 자체는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캐즘 현상도 좀 지나가면서 추가 상승을 더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와 테슬라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급등했다고 우리나라 2차 전지 다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는 예전의 모습이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얼마 전에 $200 아래서 돈나무 언니가 돈질을 좀 했습니다. 매수를 네.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탄력을 붙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고 최근 들어서 또 올라가니까는 $250 좀 올라가니까는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부분이고 아직까지도 1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또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까지는 일단 뭐 저항을 받더라도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테슬라에 대한 상승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살아나면서 국내 2차 전지주도 들썩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대장주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역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공모가 부근까지 하락하면서 체면을 구겼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선 처음으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수주에 성공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인 LF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프랑스 르노와 향후 5년간 전기차 59만 대분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최초로 LFP 배터리 대량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 공모가인 30만 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 하락 추세를 돌파한 자리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소 조금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이후 그리고 확실히 지지되는 것을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가로는 한 36만 원 전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32만 원을 이탈할 때는 또다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작년 하반기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2차 전지주가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코스닥 상승의 키 역시 2차 전지주가 쥐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의 반등이 반짝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차 전지주에 소위 물려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추가 매수 기회일까 아니면 반등을 기회로 미련 없이 정리할까라는 물음에 다수의 응답자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의 상승을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까요? 주도주 논리, 사고 팔고 반복 매매를 해야 된다. 박스권 돌파 후 지지시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추격 매수와 탈출을 병행해야 된다. 김호영 대표님은 이제 매수 매도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좀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네,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냐 아니면 털고 나가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준다고 해도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좀 더 나왔을 때 탈출한다고 했을 때 위치를 보면 1분기 때 위치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주가를 보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대장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은 반등이 나와줄 예상으로 추가 매수를 해주면서 진짜로 그런 반등이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를 한 만큼 매도를 하는 그러면서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을 점점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앞서서 1분기 때에도 2분기,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반등 시점을 얘기할 때 전기차 시장이 내년 초부터 살아날 것이고 전기차 시장이 내년 초부터 살아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에는 올 하반기부터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추가 매수와 그리고 매수한 만큼 반등 시에 매도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본전 그 이상으로 수익으로 전환되는 길이 더 빠르게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은 이제 박스권 돌파 여부를 확인 이후에 접근하라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출발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언제 속도를 올릴 것인가 이것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박스권 돌파와 지지 이것을 꼭 확인하고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반등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일단 신저가를 한번 거쳤다가 신저가를 갱신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등 지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일단은 2분기의 실적은 아마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한 차례 출렁거림이 약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박스권 돌파 그리고 지지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전기차 수요 확대와 ESS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가 문제이지 2차 전지가 다시 출발하고 속도를 올려갈 것이다. 이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주가 부진했을 때도 뭐 오르는 종목은 있었고 또 지난 6월에도 김영구 대표님 탑픽 종목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앞으로 주목할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네, 그 전에 2차 전지 못 갈 때도 여러분들에게 뭐 대주전자, PNT, 나노신소재, 에코핸드림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드렸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라고 다 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 뭐 하반기에 2차 전지 물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못 갑니다. 뭐 에코프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LG 엔솔,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도주 논리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세 종목만 딱 골라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종목이 SKC,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 DS 단서 이 세 종목인데요. 이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를 2년간 기록하고 있지만 재고 정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나서고 있고요. 동박과 유리기판 쪽에서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멋진 상승을 한번 시도를 해줄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를 돌파하잖아요. 이 20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되면 매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싱싱 날아갈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될 거고요. 또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광물주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광물주거든요. 우리나라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원 부족에 관련된 광물을 갖다가 제일 많이 확보하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인터입니다. 여기에 LG 엔솔 뭐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을 하지 말고 포스코 인터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갖다 고르는 게 100번 유리할 거고요. 실적 또한 막강합니다. 또 대왕고래 호재까지도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보시고 일단 마지막으로 DS 단석이 있는데 요건 낙폭과대주예요. 처음 10만 원의 공모가로 출발을 했다가 거의 50만 원 가까이 찍고 폭락을 했거든요. 10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됐습니다. 이제 자원순환 에너지 기업으로서 그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큰 스케일의 그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싸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꼭 보시라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